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오늘 조국 이슈 여기부터입니다. 1위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의 첫 경고.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의 첫 경고장을 날린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 작심 발언으로 대통령과 검찰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오전 청와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특별 발표 형식으로 담긴 메시지. 네.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다고 그래서 조국 장관의 거친 문제를 발표하는 거 아닌가는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사건, 지금 문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했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 이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이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어제 국회에 있었죠. 사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직접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사태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입니다. 근데 그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검찰을 질책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검찰 수사 중에서 뭔가 인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검찰 권력을 지금 남용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 자체가 오히려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이해할 수도 없고 굉장히 또 부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차분히 살펴볼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제목은 이렇고 내용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 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 검찰은 성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과도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월요일에 있었던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 이것으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뜯어보면요. 예.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검찰권의 행사가 절제되지 않았다라는 불만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월요일 날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 특권입니다. 왜?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법조항에 없어요. 변호인은 참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준 것, 이건 장관에 대한 예우, 장관으로서의 특혜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검찰권 행사 절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올 1월부터 5월까지 5달 동안
전 정권 수사, 전 정권 수사에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이 10만 5,270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체포되지 않은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갔는데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거를 왜 그렇다면 가만두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그리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자택 압수수색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예. 그 결과 변창훈 검사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그렇게 인권을 존중했다면 왜 이런 일을 방치했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 집의 압수수색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혜가 있었습니다. 일단 조승 부장은 이 내용 하나하나가 이중잣대다 거세게 좀 비판을 하셨어요. 구자욱 차장. 네. 근데 오늘 네. 이 문 대통령의 특별 이제 발표 내용을 좀 보면 네. 어제 정말 큰 논란이 있었던 외압 전화 있잖아요. 네. 압수수색 검사에게 통화를 한 네. 조국 장관. 이 얘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대통령이 그 언급을 했다라면 오히려 논란이 좀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검찰의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또는 일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좀 이게 도를 넘어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는 또는 이 정치권에서 바라다 보는 어떤 비판의 시각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 가족들의 그 인륜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 수색에 나선 검사와 장관이 통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권과 일반 국민들이 바라다보는 어떤 그 부적절한 어떤 그 전화통화 이것 사이에는 상당히 좀 큰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말도 덧붙여졌는데 윤정훈 교수님. 그러니까 검찰 정치하지 말란 얘기를 계속 애둘러서 대통령이 검찰에 압박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권의 일반적인 인식을 봤을 때 어제 이제 대통령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만 가지고 저런 발언을 하신 건 아니라고. 아, 오늘 발언이요? 네, 그렇죠. 오늘 발언은 그 조국 장관 압수수색만 가지고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보인 수사 행태와 방식, 시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이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뭐냐면 지난 이제 9월 6일 날 조국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불과 이제 인사청문회 1시간 종료 시간을 앞두고 이제 부인을 기소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9월 9일 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이 이제 그 위에 이제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현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하면서 이제 10,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했는데 뭐 저는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일 사건은 아닐 겁니다.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역대 올해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진행된 걸 보게 되면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한 40여 건 정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도 20여 건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장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70여 건 정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투입된 검사 수만 해도 뭐 형사부, 특수부 또 합수단까지 포함해서 30여 명의 수사관만 해도 뭐 20명이 이제 넘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 내란음모 사건 이때 투입된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큰 규모로 지금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기와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상식에 이해가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번 수사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력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예. 여기서 한마디만 좀 드리죠. 자, 민정수석 시절에 펀드를 투자하죠, 집중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권력형 비리 의혹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 다른 말로 해서 국정농단 의혹이고요. 예. 이런 거야말로 특수부 전원 다 투입해야죠.
그리고 압수수색 올 1월에서 5월까지 10만 5,270건입니다. 예. 작년보다도 2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민정 대변인 발언,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충견으로서 검찰을 길들이려고 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상은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조국 장관이 기소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결단 없다고 봐야 되겠네. 이 한마디로. 그렇죠. 오늘 메시지로 보면 결국 대통령 인식은 조국 장관은 죄가 없는데 왜 검찰이 너네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파느냐.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검찰개혁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또 미국 가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눈 거 보면 결국 이게 개혁의 어떤 변화의 몸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체가 좀 어떤 정치적 공세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오늘 대통령의 저 말씀은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윤 총장님 그리고 청와대 여당 아주 그 어떤 경계 없이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장관에게 무게를 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엔 총회를 끝내고 귀국길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SNS를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나라다운 나라를 도달하지 못했다. 평화도 경제 활력도 개혁의 변화의 몸살을 겪어야. 결국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와서 특별 담화를 한 것 보니 이 메시지 자체 준비를 문 대통령이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과 지금 일반 그 언론과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는 이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 사이에 굉장히 좀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중시하고 있는 것은 남북 이 대치 국면을 이 평화 번영 국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평화도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안 됐다 이런 얘기고, 이제 경제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력의 문제도 지금 대통령으로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다. 또 개혁, 이제 검찰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개혁도 해야 되는데 아직 개혁도 완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변화의 몸살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당면한 문제, 드러난 문제, 이 조국 장관의 어떤 거취 문제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좀 다른데 다양한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의 첫 경고장을 날린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 작심 발언 뒤에는 좀 돌이켜보니까 이해찬,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검찰을 향해서 이번 주 내내 사실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검찰총장은 검사예요. 검사로서의 판단을 내리라.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된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그리 말려드는 그런 지금 정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조심 부장. 네.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 돌아라 하면서 검찰이 장난칠까봐 PC 반출했다라고 옹호했던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11시간 이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게 어이가 없다. 이 시간대별 흐름과 그리고 문 대통령의 오늘 작심 발언 다 계획된 시나리오는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씨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의 발언과 지금 똑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진행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서너 시간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시 받아오라고 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발부받았기 때문에 11시간 걸렸습니다. 예. 네, 이거는 지나치게 장관에 대해서 의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원칙대로 했으면 11시간 안 걸렸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현재 검사 맞습니다. 검사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중립성,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정권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 없었어요. 환호작약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 대해서 맞추니까 검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여기에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장관이 큰 소리치고 피의자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이 나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진 부장, 그러니까 좀 더 짧게 보충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전현직 노무현 재단 이사장들의 발언이 문 대통령이 오기 전에 윤석열 때리기의 사전 작업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현재 이사장은 유시민 씨,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사람,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귀국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조율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자, 어제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난 인사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그는 오늘 어제보다 더 강력하게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내통한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의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화면 볼게요. 여기 뉴욕 방문 마치고 돌아와서 이 어제 밀담에 대한 사진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현정 의원님 오늘 메시지의 사전 교감도 저 서울공항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집권 2년차 조금 넘은 정권에서 야당과 검찰이 내통한다. 그걸 여당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좀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통한다면 여당과 검찰이 내통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 야당과 검찰이 내통한다고 하는 저는 이해찬 대표의 인식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보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 조국 장관 임명하기 직전 전날 사실 여야의 어떤 여권의 고인사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회의에서 조국 장관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밀어붙였을까라는 걸 보면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대우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그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마지막에 분열돼서 결국 정권을 빼앗겼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틀리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이 문제가 심각한 줄 압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왜냐? 지금 이렇게 대우가 흐트러지면 결국 정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함께 힘을 뭉쳐서 나가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여권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 어떤 두 사람 밀담은 결국 이 상황을 정면으로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이해찬 대표의 말을 했고 발언들을 받고 윤정훈 교수님. 강기정 정부석도 이것도 하나의 오늘 특별 발표, 대통령 특별 발표 전에 시그널이 아니었나 싶은 게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지 검찰의 수사에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사실 이거 수사 개입 논란 어제부터 상당히 불거져서 이것도 파장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좀 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되는 게 과도한 추측성 이런 예단을 가지고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측근들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유시민 이사장이 사전 작업을 했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사전 조율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좀 의심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수위에서 좀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이 마치 이제 기정사실화 해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공항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국민들이 저 상식선에도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럼 강기정 수석 얘기하신 거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에 통해서도 이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검찰에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혹은 불러들여서 얘기를 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기존에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얘기했던 이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강기정 글쎄 뭐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강기정 수석하고 이제 저도 이제 당에서 가깝게 오랫동안 좀 일을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성격이 이제 호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국회의원도 오래 하셔가지고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개입했다. 이렇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 말씀 지적도 저희도 뭐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글쎄요. 아까 그래픽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기정 수석이 어찌 보면 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만한 부적절한 논란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발언들이 대통령의 특별 발표 전에 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저희가 기정사실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좀 과도하다는 거죠. 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고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하는데 국내 사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해찬 당대표, 유시민 또 당 밖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무슨 시나리오를 짜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 맥락과 똑같은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당에 있는 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미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국내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현지에서 국내와 논의를 하겠죠. 그런 충분한 합리적인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관된 메시지라면 결국은 여당의 고위관계자, 자, 청와대의 고위관계자 이런 사람들과 어떤 의견 조율해서 나오지 그 의견 조율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정치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게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에 검사와 통화했다고 밝힌 날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용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직권남용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을 목도하는데 여권의 고위 관계자, 여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일치되고 또 귀국하자마자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결의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합리적으로 이런 것이 여권에서 조율됐을 수 있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구자영 차장님. 저는 이제 윤종근 교수님 교수님이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남북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미국의 그 무기를 사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 때문에 묻혀졌습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묻혀진 거 아닙니까? 지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이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경제 위기가 지금 오느냐 마느냐 많은 자영업자들도 또 기업인들도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가 왜 그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일가족 의혹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이 설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잘못한 것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과 검찰의 압박, 이런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비록 억울하다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나라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지금 피해 그 방향으로 이 국민 관심이 또는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용단을 내려야
달라는 것이 상당수 국민의 여론인데 그것과 관련 없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인권을 존중한 알겠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국 장관의 그 지지 찬성 반대 여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압도적인 그 수치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높아요. 예. 그것 또한 이제 국정의 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좀 협조를 하자 이 얘기는 검찰에 대고 한 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야당에 대고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국정 과제들,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갖 그 국회 대정부 질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정에서 조국 장관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것까지 국민의 의혹을 끌어안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예. 자, 개혁이란 단어 얼마나 가슴 뛰는 단어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검찰 개혁 해야죠. 그런데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여론조사하면 압도적으로 나와야 돼요. 개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검찰 개혁이 어떤 검찰 개혁이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복이라는 그런 권력의 신여로서의 검찰을 만들 것인가? 그거는 반대해야죠. 아니 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검찰이 충복을 하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가 도대체 나온 겁니까? 정부에서 어떤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그걸 어떻게 국민의 충복이 되라고 검찰한테 그렇게 요구를 한 거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거?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뜨겁게 달아오르긴 했는데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인물 또 한 명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수사관과의 통화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던 이낙연 총리, 오늘은 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대상 검사한테 전화한 거하고 관련해서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어제 발언의 톤이 좀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좀 팩트, 즉 사실에 있어서 좀 오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자, 11시간 동안 여성 2분만 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배달시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단 조국 장관의 부인이 변호인이 와야 된다라고 해서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이제 그걸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왜냐하면 검찰이 압수하려고 하니까 변호인 측이 이거는 영장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밥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이 식사 때가 돼서 조국 장관 이 검찰 수사관들은 자기들은 밥을 안 먹겠다. 그냥 계속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도 밥을 안 먹는다. 라고 해서 조국 장관 부인 측에서 그러면 식사를 시켜서 같이 먹자. 라고 해서 설렁탕을 시켜서 처음에는 짜장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짜장면 설렁탕을 시켜서 먹고 각자 계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두고 지금 이낙연 총리가 하는 이야기는 여성만 2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검찰에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밥을 시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지금 총리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검찰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 또 법무부하고 조국 장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압수수색 11시간까지 이제 시간이 너무 늘어난 것은 정확히 팩트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검찰과 법무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사실 관계가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딸의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장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사용했던 폴더폰까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또 영장을 다시 또 청구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 상식선에서 봐도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불꽃 튀는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첫 총장에게 첫 번째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